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미국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2의 한국 촬영이 이번 주말인 30일부터 시작된다고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는 이 때문에 오는 4월 14일까지 서울 일부 지역 교통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수도인 서울을 알리는 홍보 효과, 경제적 효과 기대된다는 입장이 있고요. 또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도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벤져스2 촬영을 위한 교통 통제 괜찮으세요?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어벤져스2 촬영을 위한 교통 통제 괜찮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예스나 노라고 대답하시고 또 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번입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넥슨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세터민 유진 씨에게 기프트카는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기프트카의 67번째 주인공 강유진 씨가 만드는 인형. 누구와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오늘의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하루 일당이 5억 원이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시끌벅글한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5억 원짜리 일당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대주그룹의 허재호 전 회장 그리고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이 두 명의 이름이요. 최근 일반인들의 평정심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광주고법은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벌금은 노역으로 대체가 가능한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광주고법은 하루 일당을 무려 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감된 허 전 회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도 정확히 지켜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딱 8시간만 일하면 되고요. 주말과 공휴일은 편하게 쉬신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49일이 아니라 실제는 33일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금 정확히 5,210원입니다. 하루에 거의 10시간을 일하고 고작 5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요.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5억 원씩 까가지고 네. 33일을 채우면 실제 33일. 벌금 254억 원을 깐다 이런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직접 개입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 아주 공식 부인했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서요. 고용복지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이 채무군의 학적부는 물론이고요. 임모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를 확인했다. 이런 일부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해 6월에 최 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이런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한 겁니다. 하지만 건보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한모 과장이 이 임모 여인에 대해서 기본 정보 조회는 했다 이렇게 밝힌 거기 때문이죠. 이유 없이 왜 남의 그 기본 정보를 조회했는지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경향신문은요. 이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산부인과 기록을 조회한 사실을 검찰이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자력 방호방지법 개정안이죠. 네. 이번에 이 법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박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에 가서 네. 참여연이 좀 쓴다고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통과가 무산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오늘 결국 무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오늘 오후에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 정상회의 개막 연설 이전에 이 원자력 방호방지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개정안 그 방송법 개정안과 일괄 처리를 고수하면서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해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더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깜빡하고 있었던 법안 처리의 지연을 두고 대통령이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 총리까지 직접 가담을 하면서 오히려 야당의 반발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참 말로 좀 표현하기 어렵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달에는 임시국회를 열자 이렇게 합의는 했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요. 다음 달 그러니까 4월 달부터죠.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임시국회 중에 원자력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 있죠. 네. 그런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조의를 표명해야 한다. 네. 라고 이제 이런 제안을 했네요. 이게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됐네요. 네, 좀 의외의 뉴스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같이 역사적인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면서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금강산 사건, 연평도 사건,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희생된 모든 이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의 조의 표명을 제안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상당히 전향적인 제안으로 보이긴 하지만 진보당의 기본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과가 아니라 조의 표명을 요구한 거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일각의 의문들을 행간에 좀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 측에 최소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죠. 이른바 비리 3종 세트가 어김없이 언급됐습니다. 탈세, 병역 면제, 위장전입, 이른바 3종 세트로 불립니다. 오늘은 강병규 후보자가요. 위장전입을 한 것을 두고 야당으로부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데요. 문제는 안전행정부가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더욱 부적격하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마디로 다른 부모들이 이 교육 문제로 위장 전입을 한다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추궁을 이어간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 한국에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리 3종 세트 중 하나는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냉소가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 노무현 정부 당시 위장전입 문제 하나만으로 그 당시 한나라당의 문제 삼아서 낙마했던 후보들도 많은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중 양국 정상회담이 지금쯤 이제 끝났죠. 네.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죠. 네.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요. 현지 시간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남북 양측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중국 측이 언급한 평화 통일은요. 기본적으로 자국의 안보 그리고 동북아 안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앞서서 자주적 통일을 먼저 언급했는데요. 이것은 미국 등 뭐 일종의 외세의 개입 없는 통일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성수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가는 길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한강대교에서 동적대교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반포대교부터 성수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강건도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부터 반포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이제는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원효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로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이제 묵동 나들목부터 하워골 램프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는 외곽 의정부 가는 길 군자교부터 녹천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도 노원교부터 멀게 1교 사이로 속도가 점점 내려가 있습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교통량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남이 고가저도 부근에서 정체되고 있고요. 강남대로는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신사역까지 이제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치러야죠. 예비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김영선 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은 하셨죠? 네네. 예, 출사표를 던지셨기 때문에 우선 출마의 변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여성 네. 최초의 도지사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성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네. 네. 출마에- 제가 2009년도에 예. 김문수 지사님과 치열한 경선 벌였는데요. 예. 그때 제가 반값 등록금 제일 먼저 제시했고 첨단 경기도로 리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잠재력 있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경제, 첨단 일자리,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바이오 생명공학이나 나노 로봇, 항공산업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선 출사표는 던지셨지만 당내 네. 경선을 통과하셔야 이제 본선에 나가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당에서 정한 경선 룰이 어떤 거죠? 당에서 정한 경선률이 이제 2대 3대 3대인데 간단하게 당원들이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30%, 여론조사가 20%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죠. 아니 경기도의 경우에. 네, 경기도는 그렇게 갑니다. 네. 단일화 안 하시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선이나 선거는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갖고 예. 어떤 일을 하겠다고 사실은 국가 설계도 경기도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경기도를 8권역으로 해서 4만 불 시대를 열겠다.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 55세에서 75세까지의 시니어 멘토멘티단을 만들겠다. 여성 세로 일하기 센터를 만들겠다. 네. 남광역경제특구나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네.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내놓고 사실은 공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하고 남경필 의원하고 1대1 구도로 경선을 한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다른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정책이나 내용이나 있어서 남경필 의원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다르고 또 실제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제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통일정책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국민 선택, 당원의 선택이 필요한 구도로 가려면 김영선과 남경필이 1대1 구도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제 비슷한 지지율에서 되면은 룰렛 게임과 같아서 누가 한 사람, 어느 사람이 죽느냐 문제인데 참여하지 않는 남경필 의원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남경필 의원을 만들자는 느낌. 네. 남경필 의원을 빼고 나머지 세 분의 단일화에는 반대한다. 아니, 그러니까 남경필 의원과 주요 정책에 있어서 대책점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선명한 구도가 돼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김영선과 남경필의 1대1 구도로 가야 된다. 그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유철 의원님께서 네. 단일화의 그 방법을 저에게 일임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저를 도와주십사. 그리고 정병국 의원님과 원유철 의원님의 그런 견해는 네. 제가 하고 있는 정책에 흡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예. 그분들의 뜻을 제가 실현해내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아들었어요. 원윤철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님 지지하고 들어가라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 이제 그 정책을 제가 실현할 수 있으니까 예. 국민과 도민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민생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한테 맡겨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근데 그동안에 공약을 여러 가지 많이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그냥 짧은 시간에 막 쏙사포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근데 김영선 전 의원님이 그렇게 정책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거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해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매니페스토 정책 중심 선거를 하려면 네. 그 후보자들의 정책이 잘 이 전파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저는 그거를 위해서 출마를 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공약들이 많으신데, 그 공약들을 실현하겠다.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의 그 공약하고 크게 다른 점이죠? 네네. 네. 어떤 점이 다르다? 나만의 장점, 경쟁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봐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지금 이제 현역 의원님들이 국회 선진화법에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예. 정쟁 중심으로 하는데 현역 의원님들이 국회를 무능화시키고 다시 그 도에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임기 적시 어르신들의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그리고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에게 의논을 해서 예. 소급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도 1시간대 교통망으로 해서 IT, BT, 나노, 바이오 이런 4만 불 가기 위한 돈이 되는 경기도 그리고 주머니 경제가 되고 생활 경제가 되는 그런 경기도를 위해서 1시간대 교통망을 하고 또 신속 교통도 하고 또 소외지의 교통이라든지 또 경기 순환철도 이런 것들을 촘촘한 교통망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청년들과 여성들의 새로 일하기 센터와 같은 일자리를 고급 일자리 그리고 산무작 설계도를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저는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교통망, 사회관계 그리고 돌봄 장년이나 노년들의 돌봄 복지에 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도 이제 신당이 창당이 되면서 아마 3명 정도가 경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그 야당 후보들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네네. 예. 그러면 왜 그 야당 의원들은 안 되고 새누리당에서 내가 당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지요? 이제 대표적인 분이 그 김상곤 전 교육감이신데 예. 뭐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 공영제 버스 무상 공약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경기도가 지금 1조 적자인데 그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 교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학교가 급식소는 됐지만 교육이 없어졌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버스 무상까지 하면은 재정이 어떻게 충당이 됩니까? 또 버스 무상 공약을 하면 도로가 있는 데는 더 많은 혜택을 받지만 사실은 경기도는 제가 공약한 것처럼 제순환도로라든지 경기순환철도라든지 이런 소외지의 교통,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일자리 소외지에 촘촘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버스 무상을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촘촘한 경제 교통망을 통해서 예를 들면 GTX를 경의선, 경원선이랑 연결을 해서 남부 광역 경제 특구를 지원을 한다든지 또 동북부권 그러니까 소외 지역 도로를 만든다든지 경기 순환철도망을 만든다든지 특히 이제 경로 이제 어르신들은 무임선차제 버스 노선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좀 필요한 곳에 복지를 하고 또 서민 복지를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복지를 하는 이런 좀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야당들은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효과에 대한 점검도 없으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알겠습니다. 사단불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뭐 특별한 보관이 있으세요? 그동안에 아주 뭐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과제로 남아왔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 모든 분야의 필요에 의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한다는 것은 지금 행정에 있어서 다른 도와 수도권하고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긴 한데 그거는 단기 과제고 당장은 예를 들면 경기도를 IT 지역, 그다음에 로봇 지역, 항공 지역, 에너지 지역 해서 그 지역만의 특수한 첨단 산업에 집중해서 그것만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랑 관계되어 있는 규제를 다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못 드러내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4만 불로 가는 로드맵 속에서 규제를 필요한 것부터 확실하게 걷어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거 잘 안 해주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그러니까 네. 현역별로 예. 첨단 산업 중심으로 특정화해서 그 부분을 풀면은 그거는 풀리죠. 알겠습니다. 다 풀다고 그러면 그건 안 풀립니다. 선별적으로. 예, 예. 네. 지금 새누리당이 말이죠. 원내 지도부 선거도 남아있죠? 네. 예, 원내 지도부가에 대해서는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청와대하고 관계에서, 좀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뭐 존재감이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국회의원도 오래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람의 지혜로 과반수 원칙을 민주주의로 했는데 예, 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한쪽이 이게 중점 추진 법안이다 그러면 다른 쪽은 중점 저지 법안이 돼 있어요. 네. 그 기초 노령연금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래갖고 지금 국회가 무능화돼 갖고 국회가 돈 먹는 하나가 돼 있어요. 네. 국회가 돈과 입법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래서요. 작동 공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에 관해서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네. 다 찻잔 안에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점점 없어지는 거죠. 국회 선진화법 고쳐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그렇죠. 그거 나라 전체가 또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 원내 대표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창조경제에 관해서 아주 세밀한 걸 잘 알고 그 창조경제를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가 창조경제나 통일대박이나 그리고 인생 산모작 시대에 있어서 그 청년, 중년, 장년 여성들의 생애 프로그램이나 복지에 관한 확실한 사명감과 정책이 없으니까 네. 도대체 뭐 하느냐 이렇게 떠내려가게 되고 네. 누가 원내대표 되느냐 완전히 인기투표 비슷하게 되니까 네. 근데 이미 시대 상황이 매니페스토 시대지 인기투표 시대는 이미 지났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각성을 가지고 정책 해결을 해야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시죠. 네. 예. 근데 왜 그렇게들 안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이 지금 인기투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이 예. 예를 들면은 교통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문화고속도로, 경제고속도로, 어떤 사회복지고속도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인인데 네. 다들 인기투표로 생각을 하고 자기 경력 쌓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경기도지사 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네. 국민들이 시큰둥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민생도지사가 돼야 된다. 네네. 경제도지사가 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개척도지사가 돼야 된다. 저 김명선이 그 길을 앞장서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경기도지사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현역 의원님들 지금 19대 국회 되고 나서 무슨 업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요?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고 나 딴 거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끝까지 밥상 받아놓고 밥은 안 먹고 또 딴 밥상 내놔라 이러면 예. 뭐 이 밥상 저 밥상 옮겨가는 사람밖에 더 돼요. 그런데 민생은 어떻습니까? 네. 10년째 정체 상태 아니에요. 네. 뭘 해주고 있냐고요. 네. 이제 경쟁 후보자들은 그냥 싸잡아서 아주 혼을 내시네요. 네. 아니 잘하자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예. 근데 인기투표의 선거가 아니라 예. 민생을 위한 제안을 내놓고 정치도
성과와 알겠습니다. 목표가 예.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나온 겁니다. 네. 남경필 의원이 지금 지도에서 방금 말씀하시기는 뭐 인기 투표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남경필 의원이 경기도지사 하면 안 되고 내가 꼭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남경필 의원은 어떤 점에서 좀 부족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보다 약한 게 이제 인지도인데 예. 그분은 항상 이제 그 양비론적인 중간자적 입장이라든지 뭐 이슈 중심의 입장이라든지 그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가 없고 그분이 낸 text도 예를 들면 권력 중심의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아.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이 완전히 국회를 돈 먹는 하마로 만든 그 국회 선진화법도 그분이 만드셨고 아. 계속 이 사람 이제 지금도 야당 좋은 것도 좋고 남 좋은 것도 좋고 좋은 게 좋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도 없고 기준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뭐 의지도 없는데 지금 이제 기초노령연금법 같은 것도 하나 해결도 안 하고 지금 다시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여론 이런 거를 만들거나 예를 들면 여론조사 통해서 이렇게 네. 만드는 건 좋지만 뭘 할 거냐가 분명치 않아요. 국민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주 소신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죠. 새누리당의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정우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웰메이드 같은 옷집이 필요합니다. 살 때 좋은 옷이 입을 때도 좋은 옷이 될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가 인디안과 함께 전국 400곳에서 당신을 찾아갑니다.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94.5 YTN 뉴스 FM 강주현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오늘 드린 질문은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벤져스2 촬영을 위한 교통 통제 괜찮으세요? 하는 것인데요. 예스라고 적어주신 분도 있고, 노라고 적어주신 분이 있네요. 6410님, 예스라고 적어주시고요. 4228님은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이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예스와 노 질문 기억하시죠? 어벤져스2 촬영을 위한 교통 통제 괜찮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3974님께서 예스라고 적어주셨네요.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입니다. 조금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감수하고 우리나라를 알린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원래 세상은 조금씩 손해보고 살아야 잘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유, 그냥 거창하게 적어주셨네요. 네, 3027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최소한의 불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의문입니다. 라고 이분께서도 아주 강경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기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과장이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자살 기도자가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인데요.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경찰대학교 교수이셨죠. 표창원 박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고요. 그런데 요즘 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증거 조작이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네. 이 사건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먼저 해봐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 유우성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예.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이 된 것은 2011년인데요. 네. 2006년 5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들어갔다가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고 중국으로 나온 뒤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중국 측 보위부라고 하죠. 네. 에서 교육 훈련받은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정보원이 체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도돼서 알려지게 됐죠. 예. 근데 문제는 나중에 그 간첩이란 증거가 결국은 다 허위다, 조작이다, 혹은 뭐 진술이 강압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혀지게 된 사건인데요.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누가 증거를 조작했고 지시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력자로 알려진 중국에 있는 김 씨라는 분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자살 시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국정원의 과장급인데 중국 선양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의 부총영사로 있던 분이죠. 네. 이분이 또 자살 기도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전개된 것입니다. 네. 아주 참 이게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제 사건이 시작되고 있네요. 네. 예.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겁니까? 국정원 과장은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파악이 됩니까? 일단 진술 내용보다는요. 예. 그 태도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에게 검사가 반말을 했다. 본인에게 모욕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다. 예. 그리고 61세 처음에 자살을 기도했던 김 씨가 잘못된 거짓 진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국정원을 조작범으로 몰아간다. 이게 이제 아마 자살을 기도하면서 내놓은 그 세 가지의 중요한 명분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유서라든가 그런 게 발견된 건 아닌가요? 네, 유서보다는 사람이 많은 그 주차장 입구에서 자살 기도를 한 것으로 네, 그러니까 되고 있죠. 처음에 그 협력자로 알려진 김 씨, 네. 김 씨가 거짓 진술했다 이런 얘기죠. 네네. 입장은 그리고 본인의 진술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이거 참 이게 우리 국민들은 헷갈려요, 그죠? 네, 일단은 뭐 둘 다 자기 말만 있는 상태인데요. 예. 어쨌든 객관적인 그 정황과 증거 자료만 본다면, 네. 첫째로
가능성은 국정원이 그 중국에 있는 김 씨에게 시켜서 예. 조작된 문서를 만들어 오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김 씨가 국정원에게 돈을 받고 그 돈에 대한 돈값을 하거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정원 모르게 증거를 위조해서 국정원을 속여냈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두 번째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기관이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해당되는 김 씨가 한 번 모르는 사람인데 만나서 그 위조를 해준 것이 아니고 이미 국정원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란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재판 그 진행 과정 중에도 이미 국정원 측에서 진본을 입수해서 확인해봤고 위조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이 됐죠. 네. 그러면은 이 협력자 김 씨, 네. 김 씨가 거짓말이었다라고 이 국정원 과장은 주장을 한다는 것인데, 네. 어떤 부분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걸로 보입니까 지금? 지금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 문서 자체가 위조도 아니다. 그건 아니죠.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사실을 국정원 과장에게 실토를 해서 국정원 과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인가요? 이미 위조인 것은 확인이 됐고요. 확인됐고 네,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됐고. 네네. 중국 정부에 의해서도 확인됐고 그리고 검찰이 또 확인을 했고요. 네. 검찰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네. 국정원 측도 이제는 그 위조된 것이 위조란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국정원에서는 몰랐다 이거죠. 네. 시킨 것이 아니다. 아닐 뿐만 예, 아니라 예. 그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김 씨 혼자만 잘못했고 국정원을 속였고 검찰을 속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 씨라는 사람은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보고를 한 것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네. 위조에 대한 내용도 전달받았고 지시를 받았고 네. 지시 받은 대로만 자기는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하여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지켜보는 일이죠? 그렇죠.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일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하고 별도로 해서 이 부분 이외에 다른 그러면 이제 간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또 남지 않습니까? 네. 간첩에 관한 증거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그 이외에 다른 증거에 의해서 간첩은 간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도 있어요. 뭐 국정원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네. 국정원하고 새누리당 다른 증거가 뭐가 있나요 지금? 일단은 증거는 없고요. 증거 없어요. 증거는 이제 1심에서 그 동생 유가리 씨의 진술이 부인됐고 또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판사에 의해서 기각되어 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정원에서 증거라고 제출했던 사진. 네. 북한에서 찍혔다는 사진이 사실은 원본을 확인해 보니까 중국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 버렸죠. 네. 그래서 일단 1심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그래서 됐고요. 무죄가 선고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에서 2심에서 제출한 것이 중국 출입경 기록.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위조된 것이란 것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모두 위조이고 증거 하나도 없는데요. 만약에 이제 국정원 관련자들이 진심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일단 세 가지죠. 하나는 유호성 씨가 북한 측의 간첩인데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했는데 네. 그 정황들을 국정원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무리해서라도 간첩으로 기소하려고 했다. 네.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유호성 씨가 국정원이 관리하는 북한 측의 정황을 탐지하는 우리 측의 간첩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알고 보니까 유호성 씨가 대한민국 국정원만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북한 측을 위해서도 일한 이중 간첩이었다. 그래서 배신감에 유호성 씨를 기소한 이런 가능성도 물론 남아 있죠. 네. 세 번째는 전혀 간첩이 아닌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정원의 위기를 탈피하려고 유호성 씨의 약점, 화교 중국이라는 걸 속이고 있었다는 것, 여권을 허위 이름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간첩으로 기소하려고 했다는 이런 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은 이제 지금 검찰의 수사 중에 있는데 네. 과연 그러면 검사들은 전혀 몰랐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네. 검찰에 대한 불신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특검을 하자 이렇게 네. 야당에서는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어제 지난주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면서 상설특검법의 1호로 네. 이 법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러한 주장이 검찰로 하여금 혹시라도 특검에 의해서 더 밝혀지면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테니까요. 그렇죠. 검찰이 더 열심히 하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만이 뭐 전가의 보도는 아니고요. 예. 한계도 분명히 있죠. 예. 또 하나 문제는 이게 국가안보랑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예. 가능하다면 검찰에서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네.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낫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검찰 수사가 좀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네요. 검찰도 뭐 저 명예가 달려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잘못했다고 또 조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간첩 사건인데다가 또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 국정원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이 대공 문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성난 좀 시민들은 국정원 해체하라 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예. 국정원 해체되면은 좋아할 사람은 북한밖에 없죠. 그렇죠. 예, 국가안보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하고 국정원은 분명히 제 기능을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무능해지고 있고 정보망이 노출되고 뭐 네. 휴민트가 붕괴됐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분명히 바로잡아줘야 하고요. 네. 그런 개혁을 위해서는 일단은 잘못한 걸 솔직하게 내놓고 네.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철저한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죠. 네. 뭐 이제 해외 정보하고 국내 정보를 분리를 하자는 것이 그건 저의 생각이고. 네. 그다음에 수사기관도 별도로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뭐 검찰이나 경찰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네. 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국가정보원은 말 그대로 정보 기능에 중심을 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단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를 한 군데에 두는 것은 네. 처음에야 우리가 순수하게 이용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겠지만 예. 결국은 그게 혼용이 되면서 정치적 이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 정보와 국내 정보는 분리하는 게 맞고요. 예. 해외 선진국 사례도 다 그렇죠. 예. 문제는 이제 대공 수사권을 그대로 둘 것인가 떼어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특징 이런 것들 때문에 대공사건의 특수성들을 그동안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줬는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것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 부분도 좀 더 처음부터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원점에서 검토한다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넘긴다는 얘기에 야당 측 주장에 찬성하시나요? 그런 대안도 하나고요. 또 하나는 별도의 대공 수사부서 수사만 하는 그런 부서를 별도 부서를 별도 기관을 하나 만든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그 국정원 개혁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야권에서는 왜 국정원장이 사퇴하든지 해임시켜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지나치게 쟁점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냉철하게 좀 접근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분명히 야당 측도 과거에 10년간 집권 시기가 있었고요. 그 시기 동안에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은 못했거든요. 그러면 같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여야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과 방어로 나뉘어서 그렇게 쟁점하는 것보다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국가정보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찾아줘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용인시장에 출마하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저는 근데 어디서 시민들이 출마하시라고 시위를 벌인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이제 제가 중단해달라고 계속 읍소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철수하셨습니다. 이제 철수했습니까? 네. 예. 그렇군요. 용인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용인. 그래서 이제 일부 시민들이 출마하시라고 그랬군요. 예.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경찰대학교 교수이셨지요. 표창원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그 친구는 꾸밀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의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영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비트라 에센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94.5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예스와 노 질문은요. 어벤져스2 촬영을 위한 교통 통제 괜찮으세요?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0720님께서는 강 변호사님 제가 존경하는 법조인이신데 아이고 뭐 이런 말씀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하게도 오늘 처음 들어왔네요. 오래오래 좋은 진행 부탁드리고요. 제가 택시기사인데 촬영 때는 아무래도 운행에 영향이 많겠지만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5539님께서는 전면 통제가 된다면 시민들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을 줄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아요. 통제를 하면 어느 구간이 통제가 되는지 시민들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요. 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0945. 우물정 0945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